여러분, 오래전 누군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시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무너지려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셨는지요? 평생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고 골마 터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귀한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 곁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모두가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분이 한 분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쏟아내지도 않는데 늘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헤어질 때면 참 좋은 분이라는 평을 듣지요. 도대체 어떤 말의 비밀을 지니셨기에 인복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복이 풍성해지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품격 있는 말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이것만 마음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깊이 있는 어른이 되실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첫걸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따스한 등불이 되어 환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옳고 그름보다 상대의 체면을 먼저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70대 윤 선생님이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요즘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며 영양제에 제법 큰 돈을 들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만히 듣던 윤 선생님 귀에는 효과도 미심쩍고 어쩐지 상술에 휘말리신 듯 보였지요. 그래서 친구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거 다 장사꾼들 수법이야.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병원 가서 검진이나 한 번 더 받아.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자리에서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점점 굳더니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지고 어쩌다 만나도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한참 뒤 다른 친구를 통해 사연을 전해 듣고서야 윤 선생님은 아차 싶으셨지요. 그 친구가 윤 선생은 사람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고 서운해했다는 것입니다. 윤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었을지는 몰라도 친구의 자존심과 체면을 여지없이 구겨버린 셈이었지요.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슬쩍 다른 길을 열어주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요즘 건강 챙기느라 마음을 많이 쓰는구먼. 그런데 나도 비슷한 걸 먹어봤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 자네도 다음에 병원 가시는 길에 의사 선생님께 성분 한번 여쭤보고 드시는 건 어떻겠나.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어땠을까요? 얕은 상술에 속았을지 모른다는 부끄러움 대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었지요. 여러분, 같은 걱정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욕구로 자율성을 꼽았습니다. 누구나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 대뜸 그건 틀렸어. 내 말대로 해 하고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뇌는 그 말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 자유를 빼앗는 침범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튕겨내고 싶어지는 반발심이 강하게 일어나지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삶의 연륜과 판단이 부정당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취급을 받는 듯한 수치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조언의 내용이 틀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에 마음이 다치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고 부드러운 선택권을 건네면
상황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는 한마디를 받는 순간 상대는 결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존중을 느낍니다. 자율성이 위협받지 않으니 방어할 까닭이 없고 그제야 상대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상대의 체면을 지켜드린다는 것은 그저 비위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충분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깊은 신뢰를 보내는 일입니다. 옛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지요.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결코 가혹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상대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진심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단정 짓는 말 대신 수용의 말로 방어막을 풀어드리십시오.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하며 상대의 입장을 안아드리는 겁니다. 둘째, 지시 대신 부드러운 선택권을 건네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제안의 형태로 묻는 것이지요. 셋째, 본론을 꺼내기 전에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선생님이 워낙 경험이 깊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고 상대의 연륜을 인정해주는 표현을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심을 단단히 받쳐주고 조언이 기분 좋은 선물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번째 비밀, 무거운 걱정 대신 축복의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큰 병을 한 차례 앓고 회복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강 여사님이 오랜만에 외출을 나가셨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으며 아픈 것조차 잠시 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헤어지는 지하철역 앞에서 한 친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 아직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 나이에는 감기 잘못 걸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너 쓰러지면 자식들 고생은 어쩔 거야. 절대 나오지 마. 친구는 진심으로 염려해서 한 말이었지만 이 인사를 받고 돌아서는 강 여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까지 그토록 화냈던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지요. 끝난다. 자식 고생시킨다는 모진 말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환자이자 주변에 짐만 되는 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돌아오는 길에 홀로 눈물을 훔치셔야만 했지요.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의 마무리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친구도 수척해진 강 여사님의 모습이 못내 마음 아팠지만 헤어지는 순간만큼은 무거운 걱정을 얹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환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너랑 실컷 웃었더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이렇게 성한 몸으로 나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오늘 내 덕분에 내 마음이 참 환해졌어. 다음에도 건강한 얼굴로 꼭 다시 보자. 이 작별 인사를 들은 강 여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는커녕 뭉클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야위고 초라해진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벅찬 위로를 받으셨지요. 돌아가는 내내 친구가 남겨준 덕분에 고맙다는 따뜻한 한마디가 꽁꽁 얼었던 마음을 데워주어 그날 하루가 완벽한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헤어진 뒤 기분이 왜 이토록 달랐을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의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를 절정과 마지막의 법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평균 내지 않고 오로지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던 순간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의 감정만을 강렬하게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즉, 2-3 시간 동안 아무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도
마지막에 무겁고 우울한 걱정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만남 전체가 우울하고 피곤한 기억으로 남아버리지요. 반대로 대화 중간에 다소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헤어질 때 따뜻한 감사와 축복을 얹어드리면 상대는 참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마지막 한마디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옛말에 꽃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만남의 횟수보다 한 번 만날 때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요. 모든 만남이 애틋해지는 이 시기에 돌아서는 상대의 등 뒤에 남겨드리는 축복과 덕담은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향기가 되어 상대의 마음 깊이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누군가와 헤어지실 때 무거운 잔소리와 걱정으로 끝맺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축복하는 한마디를 가만히 채워 넣어 보십시오. 오늘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참 환해졌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요. 이렇게 끝자락에 긍정의 씨앗을 뿌려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들을 자꾸만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상대를 주인공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 연말 동창 모임에 나가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때 잘 나가셨다는 송 선생님은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자식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부터 새로 뽑은 자동차, 심지어 30년도 더 된 군대 시절 무용담까지 마이크를 혼자 독차지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시며 이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셨지요. 송 선생님은 본인이 분위기를 주도하셨다고 흡족해 하셨지만 정작 친구분들은 영혼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아무도 송 선생님 곁에 자리를 잡으려 하지 않으셨지요. 반면 늘 곁에 사람이 북적이는 한 선생님의 대화법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자신의 왕년을 내세우는 법이 없으셨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 친구분께 다가가 멍석을 깔아주십니다. 김 선생, 요즘 주말 농장 하신다더니 배추 농사는 좀 어떠셔? 이 한마디 질문에 신이 난 친구분이 20분 넘게 농사 이야기를 풀어내셨지요. 한 선생님은 그저 눈을 마주치며 아이고, 벌레 잡느라 참 고생하셨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 하고 맞장구만 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난 뒤 20분 내내 자기 이야기만 쏟아 낸 친구분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역시 한 선생이랑 대화하면 너무 즐거워. 참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야. 정작 한 선생님은 본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별 말씀 안 하신 한 선생님이 어떻게 가장 대화하기 좋은 분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적은 외로움과 무대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품을 떠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던 화려한 무대도 함께 사라져버렸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갈증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다는 허기가 자리 잡습니다. 대화에는 신기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모임에서 혼자 말을 쏟아낸 사람은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돌아가지만 정작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묵묵히 들어준 사람이지요. 대화의 하수는 주인공이 되려고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자랑을 들이밀지만 진짜 고수는 스스로 조연으로 한 발 물러나 상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장 반가운 귀인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덕을 깎아 먹는 일이고 오직 겸손하게 듣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입은 복을 흘려보내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귀는 귀한 인연을 불러 모으는 너른 마당이 됩니다. 상대가 말문이 막혔을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드리는 여유, 상대의 소박한 오늘의 귀를 기울여드리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무기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대화의 조명을 상대에게 비춰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재미난 일은 없으셨어요? 이 열린 질문과 따뜻한 인정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끌려 하지 마시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러분의 너른 품 안에서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을 치유받고 평생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존중과 인정으로 대화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올해 71신 윤 선생님이 고향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집안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윤 선생님이 수척해진 얼굴로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이때 평소 스스럼 없이 친하다고 여기시던 한 친구분이 다가와 다짜고짜 이렇게 첫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복상 늙었네. 안색도 시커먼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몸 관리 좀 해라. 분명 친구의 건강을 염려한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윤 선생님은 그동안 반가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형편없이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셨지요. 반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는 차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수척해진 친구의 얼굴을 보셨지만 지적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지요. 대신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첫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윤 선생, 그동안 마음 많이 쓰셨나 보네. 요즘 이래저래 챙길 일도 많으셨지.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니 고맙구먼. 이 한마디에 굳어있던 윤 선생님의 표정이 일순간 부드럽게 풀어졌지요. 자신의 겉모습을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존중받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윤 선생님은 그제야 사실 요즘 속 끓이는 일이 좀 있었다며 차 선생님께만 가만히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지요. 여러분, 같은 걱정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왜 한 명은 퉁명스러운 반발을 얻고 다른 한 명은 깊은 속마음을 얻었을까요? 한 관계 연구의 권위자는 대화의 첫 3분이 그 대화의 결말을 거의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첫마디가 너 왜 그래 같은 비판이나 평가로 시작되면 사람의 뇌는 그것을 즉각적인 공격으로 간주해버리지요. 그 말이 아무리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지라도 무의식의 방어, 지제가 작동하면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것입니다. 반면 상황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시작하면 상대의 뇌는 안전함을 느끼고 무장 해제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일찍이 말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일러주셨지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로되 그릇이 거칠면 아무리 좋은 술도 쏟아지는 법이라고요. 우리가 건네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은 참으로 귀한 명주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평가와 지적이라는 거칠고 깨진 그릇에 담는다면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좋은 술은 다 쏟아져 버리고 상처만 남게 되지요. 상대는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보다 나의 태도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셨을 때 대뜸 거친 평가로 첫마디를 찌르지 마십시오. 입술 끝에 맴도는 왜라는 단어를 가만히 거두시고 상황을 넉넉히 감싸 안는 첫마디를 건네보세요. 요즘 참 애 많이 쓰시나 봐요.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외모나 기색을 지적하지 않고 상대의 고단한 일상을 다독여드리는 이 따뜻한 그릇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러분의 진심을 온전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고 오늘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올해 64이신 황 여사님은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만나셨습니다. 황 여사님은 휴대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여드리며 한참 동안 자랑을 풀어놓으셨지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명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번에 아들이 작은 상가까지 하나 사줬는데, 황 여사님은 그저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어 꺼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듣는 친구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어머, 부럽다 하며 맞장구를 쳐주셨지만 속으로는 누군 손주 없나? 누구 자식은 돈 안 버나 하는 묘한 시기심과 함께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는 서운함에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황 여사님은 친구분들 사이에서 만나면 피곤한 사람으로 은근히 자리매김되고 말았지요. 반면 모임에서 늘 환영받는 노 여사님의 대화는 결이 달랐습니다. 노 여사님 역시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식들을 두셨지만 모임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거나 길게 말하지 않으셨지요. 대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작은 행복을 풀어내셨습니다. 나 요즘 새벽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오늘 아침에 그 풀냄새가 어찌나 싱그럽던지 마음이 다 개운하더라고.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자네는 요즘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우셔? 이 한마디의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너도 나도 나는 요즘 걷기를 시작했어. 나는 요새 뜨개질하는 재미에 살아 하시며 저마다의 오늘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지요. 대단한 성공담이나 자랑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생기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황 여사님의 이야기보다 노 여사님의 이야기에 더 큰 매력을 느꼈을까요? 사회심리학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자산, 자식의 형편에 따라 저마다의 처지가 크게 벌어지게 되지요. 이때 누군가의 성취나 자랑을 들으면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자랑은 하는 사람에게는 잠깐의 쾌감을 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높은 심리적 장벽을 쌓게 만드는 독이 되어 버리지요. 반면 현재의 소박한 즐거움을 나누는 대화는 강력한 연결의 끈이 됩니다. 수십억 대 자산이나 명문대 손주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아침 산책의 상쾌함이나 취미 생활의 즐거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화려한 관직을 뒤로하고 유배지에 계실 때조차 오늘의 삶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지나간 일에 매달려 뽐내지 말고 남의 부러움을 사려 애쓰지도 말라고요. 다산의 말씀처럼 부와 명예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누리는 평화와 이웃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랜 지인을 만나실 때 자식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로 대화의 첫 페이지를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자랑은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조용히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오늘의 내 마음을 전하는 마법의 인사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오늘 오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참 맑더라고요. 선생님은 오늘 어떤 게 기분 좋으셨어요? 어제가 아닌 바로 오늘에 집중하는 이 다정한 관심이 여러분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해결책보다 감정의 안전함을 먼저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떻게 답해 주시나요? 여기 이른을 앞두신 황 여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단골 찻집에서 친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최근 아들 부부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락이 끊겨 며칠째 잠을 설치고 계셨지요. 이때 한 친구분이 대뜸 말을 가로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황 여사,
내가 뭐라고 했어? 요새 애들한테는 잔소리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이라도 자네가 먼저 사과 문자 보내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게 답이야. 그분은 황 여사님이 빨리 갈등을 풀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일러주신 것이었지요. 그러나 황 여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위로를 받기는커녕 자신이 농사를 잘못 지은 죄인처럼 훈계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너는 자식들이 잘해주니까 내 마음 모르지 하는 서운함만 남긴 채 입을 다물어 버리셨지요. 반면 곁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다른 친구분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해결책을 내미는 대신 황 여사님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금쪽 같은 아들인데 연락까지 안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서러우셨을까. 그 속상한 마음을 내가 다 어찌 알겠냐만 정말 고생 많으셨어. 그 말을 들으신 황 여사님은 고마워.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겠어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제야 친구의 조언을 들을 마음의 자리도 비로소 마련되었지요. 여러분, 똑같은 고민에 대해 한 분은 서운함을 안기고 다른 한 분은 위로가 되었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릇 안에는 이미 속상함과 두려움 같은 감정이 가득 차 있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릇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조언과 해결책을 부어도 담기지 않고 그대로 흘러 넘칠 뿐이지요. 진짜 대화의 고수들은 조언하기 전에 먼저 상대 마음의 그릇을 비워드립니다. 서운하셨겠어요 하며 감정을 어루만져 드리는 일이 곧 그릇을 비워드리는 작업이지요. 감정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안전함을 느끼실 때 비로소 상대는 내미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타인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속상한 마음을 먼저 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리를 설파해도 빗나간 화살과 같다고요. 다산의 말씀처럼 상대가 울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손수건이지 왜 우는지 분석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대뜸 그러게 왜 그랬어 하는 조언의 칼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단 5초만 참으시고 이 공감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셨어요. 해결책보다 감정의 안전함을 먼저 선물하는 여러분의 그 넉넉한 품이 다친 상대의 마음을 여는